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병에서 처방해주는 약에도 다른 약이지만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만 작용을 해야 좋은데 더 많이 이 정도까지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궁금하다. 야, 궁금하다. 야, 지금 위기탈출 연구 한 4개월, 6개월 제가 처음 들어왔는데 아나운서 같은 모습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너무 제대로 문제를 맞추면 안 되지. 전현무로 바꿔야겠는데. 아무튼 서로 의사가 상대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다하게 약을 처방했기 때문에 일리 있다.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바로 같은 성분의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같은 성분의 약을 많이 먹게 된 것일까요? 이 씨의 경우 손목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처방전을 받고 나서 또다시 감기로 내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니시는 병원이나 뭐 드시는 약이나 혹은 다른 증상 있으세요? 없어요. 이처럼 다른 병원이기 때문에 같은 약이 아니라고 생각해 의사에게 이전에 처방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리하여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내과에서 또다시 처방받아 이렇게 진통제를 과하게 먹고 부작용을 일으킨 것. 최복자 할머니 경우도 단 3알만으로도 중추신경계에 마비가 오는 신경안정제가 피부과 처방전에 1알, 정형외과 처방에도 1알, 그리고 안과 처방전까지 1알씩 총 3알이 중복 처방돼 있었고 우리는 모르니까요. 아이 역시 감기로 열 진통제를 먹고 있었는데 응급실에서 또다시 같은 성분의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았던 것. 그리하여 그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넘버원 제작진은 실제로 어떻게 중복 처방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노인대학을 찾아가 3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노인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앓고 있는 증상을 들어보니 만약 이대로 병원을 찾을 경우 A 할머니는 내과, 정형외과, 치과 진료를, B 할머니는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그리고 치과를, C 할머니 역시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치과를 찾아야 하는 상황. 제작진은 3 할머니의 증상을 한데 모아서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치과를 찾아가 가상 처방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내과 의사가 3명의 증상을 보고 가상 처방을 내리는데 다음은 정형외과. 이때 의사들은 다른 의사의 것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처방을 합니다. 3번째 피부과, 그리고 치과를 끝으로 가상 처방 완료. 이번엔 약사가 처방전대로 같은 성분의 약은 같은 색깔의 모형으로 조제해봤는데 잠시 후 가상 조제도 완료. 그리하여 A 할머니는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치과에서 이러한 약들을 처방받았고 B 할머니 역시 4개 진료 과목의 의사들로부터 처방을 받았으며 주황색은 다 있어요. C 할머니 또한 각각의 의사들에게 이와 같은 처방을 받았습니다. 완성된 처방전을 들고 의사를 찾아 이건가요? 가상 처방전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피는 의사.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B 할머니의 경우 소화제가 1, 2, 3, 4, 5, 총 5알 중복 처방. 이렇게 소화제를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소화제를 중복 처방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물론 소화제라는 것이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려고 먹는 것이지만 이처럼 여러 군데서 소화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약을 끊었을 때 소화 기능에 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일부 소화제의 경우는 중복 처방됐을 때
신경계 이상이라든가 좀 더 치명적인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A 할머니의 경우 진통제가 하나, 둘, 셋, 넷, B 할머니도 하나, 둘, 셋, 총 3알 이상 중복 처방. 이처럼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계열의 소염 진통제를 중복 처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염 진통제가 너무 과다 용량으로 복용을 하게 됨으로써 위장장애 또는 위궤양이나 위장 출혈, 그리고 또 신장의 기능이 손상이 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여러 개의 처방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같은 성분의 약을 겹쳐서 처방받게 되고 그로 인해 같은 성분의 약을 과하게 먹게 되면 간, 독성, 심근, 괴사 등을 일으켜 심지어 사망할 수 있는다. 특히 감기로 찾은 내과에서 신경과민으로 신경안정제를 받고 이어서 안과와 피부과를 찾아 가려움증 때문에 또다시 신경과민을 호소할 경우 여기 분이 아니시네요. 병원에도 처음이에요. 의사에게 이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이 신경안정제는 단 3알만으로도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돌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어떤 약을 먹는지 미리 말한다면 앞에서의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2장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한 장만 준다면 한 장을 더 달라고 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병원에 갈 때 반드시 의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들의 이름을 적어 의사나 약사를 만날 때마다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 그래서 2장 주는 거예요. 또한 의사의 중복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두통약과 종합 감기약도 반드시 그 성분이 혹시 같은지 확인하고 사실 저런 거 다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약을 먹은 이후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징후가 나타난다면 곧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처방전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됩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각기 다른 약을 한꺼번에 먹는 거, 요건 어떨까요? 약을 의사한테 정확히 처방을 받았다면은 그 여러 군데서 약을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처방을 한 의사가 먼저 처방받은 다른 약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방을 할 경우에는 방금 전에 예에서 본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소 깔끔하기로 소문난 황영경 씨. 더러워. 뭔지. 청결한 습관 때문에 그녀 주위에는 항상 먼지 한 톨 남아나는 법이 없는데 좋은데요. 틈만 나면 쓸고 닦는 것은 기본. 정말 깔끔하시네요. 청소가 취미일 정도로 깨끗이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 한번 모셔야겠네요. 하지만 그런 그녀 때문에 늘 피곤한 이가 있었으니 엄마! 뭐 하는 거야? 아유, 깜짝이야. 엄마 아이 그림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거 좀 쓰려고. 이거 손으로 찍어서 바르면 어떡해. 스틱으로 덜었어야지. 이렇게 하면 엄마 손에 있는 세균이 화장품에 다 옮겨가잖아. 괜찮은데요, 좀.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 매사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습관을 고집하다 보니 가족들은 피곤할 따름인데 같이 살면 심지어 피곤할 수도 있죠. 이렇듯